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18화 역공 3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항마병들의 복수를 하러 일영을 찾아간 추이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일영은 추이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데요. 추이가 직접 찾아간 것을 보니까 뭔가 작전을 짜고 찾아간 듯이 보입니다. 추이는 전투력도 발군이지만 상대를 도발하거나 상대의 공격을 이용하는 지략가로서의 면모도 있었죠. 과연 어떤 전략을 갖고 감히 일영을 직접 치러 갔는지 이번 화 리뷰 간단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일영은 흰 눈썹에 거처에서 잠을 청하다가 흰산 방향에서 고통을 느끼고 황급하게 뛰쳐나갔죠. 흰산에 들여보낸 시에게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급히 이동하는데 고통의 진원지가 흰산이 아니라 바로 근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땅으로 내려와서 수색하던 중에 시 하나가 온몸이 걸레짝이 돼서 자신을 찾아온 것을 발견합니다. 혀는 뽑혔는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항마병을 잡아오라고 붉은 산으로 보낸 시가 그 모양이 돼서 돌아왔으니 일영은 또 한껏 빡이 칩니다. 설마 항마병 따위한테 당했냐 라고 윽박지르면서 시를 추궁하는데요. 그때 추이가 일영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추이가 레알 상남자는 상남자다 싶었습니다. 무슨 전략을 짜고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신과 전투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일영을 상대로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일영 입장에서도 추이가 자기 면전에 보란듯이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어떻게 보면 추이가 일영 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하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추이가 살아 돌아오자 일영도 매우 놀라는데요. 추이는 과거 일영과의 전투 후에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죠. 일영은 추이의 시체를 찾으러 시들도 파견시키고 추이의 부하였던 추호까지 이용해서 자폭 테러를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황요가 활약해서 추이는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일영과의 싸움 후에 추이는 한동안 혼수 상태와 고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흰산의 힘을 무리하게 쓴 탓인지 육체를 혹사시킨 탓인지 혹은 일영의 명을 흡수한 탓인지 단약을 먹었는데도 한동안 회복하지 못했죠. 긴 시간 동안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추이는 과거의 기억도 되찾게 됐고 정신 차리자마자 다시 일영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추이가 일영이라는 대열을 어떻게 낚으려고 하는지 이번 화에서도 살짝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독자분들의 예상처럼 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빠르는 요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무케와 새끼 짐승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무케는 강을 건너가면 죽는데 저 새끼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겠다고 자꾸 강을 건너간다는 게 문제였죠. 무케가 강 위를 건너지 않고 얼음굴로 난 지하동굴을 통해서 건너가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걸 빠르도 알긴 아는데요. 다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얼음굴과 지하동굴은 여러모로 미스테리한 장소인데요. 일단 얼음굴은 흰산에 못 들어가는 일영도 갈 수 있고 흰산을 못 벗어나는 무케도 갈 수 있는 중립지역 비슷한 느낌입니다. 강 밑의 지하동굴도 얼음굴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당장 괜찮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하게 둘 수도 없는 노릇일 것 같습니다. 빠르는 무케를 새끼 짐승들에게 못 가게 막는 건 힘들 것 같다고 보고 아예 그 새끼 짐승들을 흰산 안쪽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어차피 새끼 짐승들이니까 당장 위협이 될 일도 없을 거고요. 길게 봐도 무케의 라이벌이 될 만한 강한 놈은 없어 보이니까 비교적 쉽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애들 사이에 후바이가 함께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후바이는 무케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놈이라서 빠르가 그냥 둘 리가 없죠. 후바이는 새끼 짐승들이 들것에 실어서 데려왔고 분명히 어딘가에서 간호 중일 텐데요. 어쩌면 무케가 빠르의 행동을 예상하고 후바이만 다른 곳에 숨겨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바이가 당시 부상을 좀 심하게 당했었는데 무케와 새끼 짐승들의 간호를 받고 이제는 조금 회복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다시 돌아와서 빠르는 새끼 짐승들이 무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기본 생존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먹이 사냥은 물론이고 병 걸리지 말라고 세수하는 법도 가르치죠. 범들이 일렬로 앉아서 새끼 짐승들에게 세수를 가르치고 핥아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독자분들이 얘기하시던 빠르 유치원이 개원했구나 싶었습니다. 고릴라고 곰이고 쥐고 모두 호랑이의 세수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죠. 일족에게 버려지고 사업장의 볼모로 잡혀간 새끼 짐승들이 잠시나마 케어를 받는 모습이 매우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실제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발견한 짤들이 몇 개 있는데요. 마국간에서 자란 고양이, 개들과 함께 자란 고양이, 토끼와 함께 자란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자란 강아지 등 많습니다.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함께 자란 동물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빠르의 부하들이 새끼 짐승들을 하나씩 잡고 호랑이 세수법을 가르치는데 저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 독자분들의 추측처럼 빠르가 진짜 유치원 원장이 되려나 봅니다.
한편 빠르는 이 새끼 짐승들을 잘 키워서 묵해가 왕이 되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하는데 고비마다 목숨을 바쳐서 희생할 부하가 있어야 된다는 지론을 펴죠. 그런데 그 대화를 왕눈이와 했다는 게 약간 불안합니다. 이 대화를 두고 왕눈이의 사망 플래그 아니냐라는 분도 조금 계신 것 같고요. 저 말대로라면 빠르가 왕이 되기 위해서도 목숨 바쳐 희생할 부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혹시 왕눈이가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불안하긴 하죠. 흰산에 수인의 껍데기를 쓴 씨가 투입이 됐는데요. 얘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하필 빠르와 왕눈이입니다. 빠르가 수인의 겉모습만 보고 과거 자신이 상대했던 뚱보 항마병 정도의 놈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만해서 섣부르게 공격하다가 씨에게 된통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왕눈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왕눈이는 이제 빠르를 완전히 대장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빠르가 과거에 비해서 좋은 리더로 변한 이유도 있지만 자신을 유독 오른팔로 인정해줬고 왕눈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죠. 만약 그런 빠르가 죽을 위기에 처한다면 왕눈이가 나서지 않을까요? 부디 왕눈이의 사망 플래그가 일부 독자분들의 잘못된 추측이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일영과 추위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영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추위가 자기 앞에 나타나자 어이없어 하는데요. 혀가 뽑힌 씨가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는 게 짜증났는지 발로 차버립니다. 아마도 씨는 일영에게 저 항마병 대장놈의 작전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지난 화에서 추위가 씨 목구멍 속에 손을 넣어서 명을 소멸시킨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명을 소멸시킨 건 아니고 씨 몸속에 기를 주입했던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혀도 뽑은 것 같고요. 일영은 감히 자신의 면전 앞에 다시 나타난 추위를 죽여버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일영은 충분히 모욕감을 느끼고도 남습니다. 감히 타이지 따위가 흰산의 일족인 자기 알기를 동네 강아지 보듯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부하인 씨를 걸레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공격하려고 기를 모으고 있는데 얼마나 열받을까요? 과거의 전투에서 당했던 것도 생각이 날 거고요. 흥분한 일영은 앞뒤 잴 것도 없이 추이에게 선빵을 날립니다. 그러나 추이가 아무 생각 없이 일영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죠. 추이는 씨의 몸속에 미리 주입해뒀던 기를 터뜨립니다. 무커의 팔에 기를 집중해서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추이가 기억을 되찾으면서 무커 팔 사용법을 어느 정도 익힌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순식간에 씨의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펑 터져버렸고 일영은 씨의 고통 때문에 잠시 주춤하면서 틈을 보입니다. 추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릎으로 강하게 일격을 먹이죠. 액션만 보면 데미지가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전투에서도 봤듯이 추이가 정타로 아무리 때려봤자 일영에게 큰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하물며 염주를 풀고도 그랬는데 인간 상태에서는 더 그렇겠죠. 어떻게든 무커의 왼팔을 적중시켜야 일영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이도 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연재분만 봐도 추이의 전략을 대략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영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죠. 시가 죽으면 일영은 고통을 느끼고 그 순간에 틈이 생깁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무커의 팔로 데미지를 계속 입힌다면 추이에게도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씨가 다 소모될 때까지 승부를 내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추이가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추이도 목숨을 걸고 갔다고 봐야 되는데요. 붉은 산의 부하들은 어떻게 해두고 왔는지가 궁금하네요. 혹시나 자신이 패해서 죽게 된다면 부하들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죠. 추이 성격에 감정이 앞서서 부하들 생각도 안 하고 일영에게 복수하러 달려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을까요? 일영이 오면 귀신굴로 도망가라고 귀뜸이라도 해줬던지 아니면 따로 도망갈 곳이라도 마련해주고 온 건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화에서는 일영과 추이의 전투가 이어질 텐데요. 이번 전투에서 독자분들 말씀처럼 둘 중 하나가 죽을지 아니면 제3자의 개입으로 다시 한번 무승부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둘 다 죽을 때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둘이 싸우는 곳이 흰산 방향이다 보니까 여차하면 추이가 흰산으로 튀든 추이가 일영을 흰산으로 집어넣어서 죽이든 어떤 결과든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르와 일영의 시가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인데 그쪽의 상황과 이쪽의 상황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죠. 흰눈썹이 아랑사와 아비사를 손에 넣더라도 일영이 죽는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반면에 추이가 죽으면 일영과 흰눈썹의 계략으로부터 아랑사 아비사를 지켜줄 큰 아군 하나를 잃게 되는 거죠. 두 전장의 상황이 과연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될지 다음 화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댓글 반응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댓글이 있었어요. 빠르는 본인이 왕이 될 생각보다 묵해를 어느샌가 왕으로 키우고 있네요. 거의 프린스 메이커. 그러고 보니 최근에는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적이 거의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빠르가 동쪽 땅의 왕 자리를 포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황맹의 부하범과 했던 얘기를 보면 여전히 왕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황맹의 부하를 포섭하면서 황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끌어내릴 거다. 어차피 황맹은 나한테 잡힌다 라고 했는데요. 과거부터 빠르가 생각해왔던 플랜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커 잡고 황맹 잡고 상군 잡는다는 계획이었죠. 무커는 이미 흰산에 없으니까 제꼈고 다음 차례로 황맹을 겨냥하고 있죠. 산군은 최근에 얼음에 갇혀있는 걸 봤기 때문에 플랜에서 지운 것 같고요. 남은 것은 황맹뿐입니다. 황맹의 세력이 자기 예상보다 크고 범위가 넓은 것에 내심 놀라고 있긴 한데요. 빠르 역시 동쪽 땅의 왕 자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무케는 자기 다음 세대의 왕으로 키우려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오늘 빠르의 거한 자뻑이 있었죠. 흰눈썹이 다리가 잘려서 퇴각한 것을 듣고는 내가 그 와중에 다리 하나는 잘랐나 보군 이라면서 근거 없는 추측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빠르 성격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죠. 역시 빠르는 추위의 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흰눈썹에 강한 불에 맞고 기절했을 때 추위의 불이 튀어나와서 상황을 다 정리했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도와주러 왔었던 다른 범들도 추위의 불이 흰눈썹을 조지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한 것 같고요. 빠르가 다시 한번 혼수 상태에 빠져야 추위의 불이 몸 밖으로 나올 텐데요. 어쩌면 이번에 시와의 전투에서 다시 한번 추위의 불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가 시에게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사실 다른 배틀들은 빠르가 시를 잡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계십니다. 시가 뒤집어 쓴 수인 껍데기가 조금만 부서져도 빠르가 유리하다는 거죠. 게다가 평소에 시가 잘 사용하던 형태 변형이나 물리공격 패싱도 못할 거고요. 과거에 빠르가 시에게 최면을 성공시켰다는 사실도 왠지 빠르가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의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그 캐릭터가 되어가고 있지만 시는 여전히 무시무시한 놈들이죠. 빠르가 이제 고작 항마병 추호와 대등한 수준인데 과거 추호와 시의 전투가 어땠는지 떠올려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시가 갖고 놀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시가 빠르를 압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흰눈썹이 약을 써서 껍데기를 더 강화시켜 놨다고 했으니까 쉽게 껍데기가 깨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빠르가 이긴다고 해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조만간 빠르 대 시의 대결은 기정사실이고 과연 둘의 전투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